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전본부 샤르 엑스파일의 이세환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연말 특집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 핫한 거를 들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저희 작전본부 샤르 엑스파일 보시면서 굉장히 뭔가 차오르실 겁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제가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미국에서 조선소가 요즘 어떤 급이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난 한 30년이 뭐야 한 40년간 조선업이 완전히 박살이 났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국과 유럽의 조선업의 허리를 부러뜨린 게 일본이라면 그 마지막 남은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린 게 어디?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이 조선업이 완전히 그 사양길로 접어들어서 그 군용 함정 이외에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는데 요즘에 미국을 가보면요. 요 필리 조선소 가보면 이런 얘기가 돕니다. 이 필리 조선소는 그냥 배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맹의 군사 생산력이 걸린 전략 거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러면 그 거점이 어디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거점이 바로 한화가 인수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바로 이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다. 이런 얘기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조선업 부활의 그 무대의 한가운데로 들어갔다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요, 여기에서 또 미디어 데이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제 기업들이 미디어 데이 하면은 뭐예요? 우리 이런 성과가 있어요. 그 성과 발표하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번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요번 그 미디어 데이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번 거는 군사 산업 외교가 한꺼번에 걸린 그런 미디어 데이였다. 그런 자리였다. 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냐? 이유는 간단하죠. 이날 한화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이제 말한 걸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상선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 해군이 필요로 하는 군함, 잠수함 생산 체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사실 염두에 두고 있다가 아니죠. 뭐야?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즉 이번 행사는요. 한화 필리 조선소의 지난 1년의 성적표 플러스 다음 10년의 비전을 발표한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첫 번째, 트럼프 정부가 미국 조선업을 부흥하기 위해서 강하게 밀고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미 조선협력 프레임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마스카 프로젝트. 이 마스카 같은 협력 구상들이 발표되면서 이 동맹 공급망이 한마디로 정책 언어화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실제로 양국, 즉 우리나라와 미국의 최고위급 VIP 인사들이 이 필리 조선소를 방문하는 그런 러쉬가 이어졌습니다. 이걸 정치적 메시지로 우리는 번역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 조선소, 즉 한화의 이 필리 조선소는 그냥 민간 시설이 아니라 뭐다? 한미 국가 전략의 접점이 됐다. 이런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필리 조선소를 직접 언급을 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미디어 데이 당일이었죠. 이 22일 날 미디어 데이 때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 프리기함 건조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로 어디를 직접 손을 들어서 한화의 필리 조선소를 지목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공교로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이게 프로젝트가 있는 겁니다. 다 이게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순한 기업 홍보가 아니라 정치적 산업적 인증에 가까운 한마디로 이런 뜻이죠. 미국이 앞으로 군함을 찍어내야 하는데 그 생산 생태계에 어디다? 한화 필리 조선소를 여기다 끼워 넣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걸 뭐다? 미 해군 프로그램 진입의 문턱으로 다가왔다. 문턱에 이미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미디어 데이는요. 단순히 공장 투어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언급한 그런 급이 다른 그런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디어 데이 때 트럼프가 갑자기 한화 필리조선소를 언급을 했다. 이건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 기업 입장에서는요, 비싼 광고를 공짜로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미디어 데이 때 누가 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즉 한화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이 미디어 데이를 진행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거 보니까 이 조합이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누가 오셨냐? 첫 번째 데이비드 김이라고 해서 한화 필리조선소 CEO, 이분이 오셨어요. 한마디로 이분은 누구다? 현장 운영 책임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톰 앤더슨 현 한화 USA 사장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미 해군의 제독 출신이에요. 소장 출신이신데 미 해군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 함정 프로그램을 총괄했던 그런 경험자입니다. 한마디로 군사 프로그램 언어를 아는 분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한화그룹의 CSO, 즉 글로벌 최고 전략 책임자인 알렉스 윙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백악관 NSC, 즉 국가안보회의 고위직 출신이에요. 한마디로 이분이 오셨다는 건 뭐냐?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 언어를 아는 사람이 오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한화에서 최고위급 CEO 3명이 참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즉 한마디로 이날 있었던 이 미디어 행사는요, 현장 운영만 말한 게 아니라 군사 프로그램, 그리고 정책 동맹, 생산 투자를 한 프레임에 묶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인사들이 참가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대목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말씀하신 메시지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조선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안보 요구를 생산으로 번역할 준비가 되어 있다. 즉 생산으로 직결시킨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였습니다. 전 이 세 분이 와서 미디어 데이를 갖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여기서 게임이 끝났다고 봅니다. 이미 다 얘기돼 있다. 전 이렇게 봐요. 미국의 조선업하고 그다음에 미 해군의 전략 자산의 확보와 운용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현재 미국 내 조선업이 워낙 바닥을 가고 있고, 이게 미 군용 함정만 만드는 몇 곳만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생산 시스템이나 이런 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시키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한화의 필리조선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이렇게 핵 추진 잠수함이랄지 이런 미국의 전략 운용 자산도 제대로 못 만들게 됐을까? 왜 병목 현상이 여기 생기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좀 일반적인 언어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수치화했어요. 수치를 딱 잡아서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하기 쉽겠다.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요 수치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 미 해군의 목표는요, 2054년까지, 34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54년까지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을 66척 수준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몇 번 함까지 취역했냐? 24번째 함까지 취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안에 몇 척을 더 만들어야 돼요? 40척을 더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계산이 나오는데요. 20년 동안 40척 수준이면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연 몇 척? 2척 안팎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현실적인 생산 능력은 연 1.2척입니다. 2척이 턱없이 모자라요. 2척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뭐예요? 물리적인 병목 현상이 일어났죠. 즉 지금 체제로는 목표에 물리적으로 미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문제가 또 있죠. 지금 미국이 호주하고 오커스 동맹으로 뭐예요? 3척에서 5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호주한테 줄 물량도 지금 밀려 있는 거죠.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뭐냐? 기존 핵잠수함도, 기존의 핵추진 잠수함도 3분의 1이 정비 또는 정비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병목이 아주 좁게 꽉 막힌 상태죠. 이게 지금 미국 혼자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당장 2030년대에 미국 해군, 즉 미 해군의 전략 원잠에 대한 전력 공백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약하면요. 미국은 핵 추진 잠수함의 규모를 더 늘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돈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된다? 만들 라인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미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30년대 전력 공백 얘기가 꾸준히 나오는 겁니다. 더욱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미 해군 중령 짐 홀셀의 보고서, 이거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은 앞으로 핵 추진 잠수함뿐만 아니라 재래식 잠수함도 섞어 써야지 잠수함 전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런 보고서를 냈잖아요. 핵 추진 잠수함도 만들어야 돼, 원래는. 근데 모두 만들고 싶어. 모두 필요해. 재래식 잠수함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병목 현상이 지금 딱 나타난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뭡니까? 미 해군은 지금 재래식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동맹국, 특히 우리나라의 장보고 3급 배치 2의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왜 하필 우리 장보고 찍은 이유가 뭐야? 우리 장보고만 뭐가 있어? 재래식 잠수함 중에 SLBM 능력이 있거든. 동맹국의 유일한 SLBM 능력이 있는 재래식 잠수함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게 이거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이게 뭐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까. 캐나다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게 미국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재래식 잠수함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예요. 운영도 이미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건조 비용은 사실 재래식 잠수함과 핵잠의 건조 비용이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까지 차이가 나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미국, 지금 사실 솔직히 내가 말해볼게. 전 세계에서 잠수함을 핵잠만 운영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도 다 저기 핵추진 잠수함이 있잖아. 이런 나라들도 뭐하고 섞어 쓰냐? 재래식 잠수함 섞었어요. 이게 훨씬 효율적이니까. 미국만 지금 이상하게 핵추진 잠수함으로 다 간 거예요. 왜? 돈이 많으니까, 기술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하고 싸우면 안 돼요, 사실. 근데 미국도 이제 뭐예요? 우리가 훨씬 더 잠수함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도 재래식 잠수함을 섞어 써야 되는데 미국은 이미 1959년 이후에 재래식 잠수함을 만든 예가 없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뭐예요? 미국이 다시 재래식 잠수함 만들어 볼까? 만드는 방법을 난 까먹었어. 이렇게 된 거야. 난 이제 못할 것 같은데? 그럼 누구한테? 동맹국한테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동맹국한테 그럼 손을 누구한테 내밀어? 한국, 일본, 호주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동맹국 잠수함 중에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가장 빨리 만들면서 더군다나 뭐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능력이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럼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미국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게임 끝났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래서 뭐가 중요하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미디어데이 때 톰 앤더슨 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한화 필리조선소는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생산 능력 제고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들어보면 그냥 우리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일감 줘요.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설득력 있느냐? 논리는 3단계예요. 첫 번째, 미 해군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75년간 핵추진 잠수함을 설계, 건조, 운용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 품질 절차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이. 두 번째는 이 미국의 버지니아급은요. 완전히 새로운 설계가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미 20척 이상 건조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검증된 공격 원잠입니다. 그만큼 설계와 모든 것이 이미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발이 아니라 이미 뭐예요? 생산 캐치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한화가 미국을 위해서 새로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단 말이야. 이미 나와 있는 거야. 이미 쉽게 말해서 이미 기성품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거를 지금 미국이 무슨 능력이 없으니까 생산 능력이 없으니까 그 생산 능력 기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가 필리 조선소의 입지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요, 미국의 뉴포트 뉴스 조선소하고 그로톤 조선소 이 두 군데에서 생산을 해요. 그런데 이 하나 필리 조선소는요, 이 두 곳과 가깝습니다. 또한 미 해군 원자로국하고도 가깝고 미국의 핵 추진 프로그램과도 굉장히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협업, 경험 공유, 모듈 운송 이 세 가지가 모두 오케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게임이 끝났죠.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적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의 핵잠 교과서 플러스 한국의 생산성 엔진이 결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으로 미 해군을 위한 핵 추진 시간표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순한 기업 차원에서의 구호냐 아니면 실제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 앤더슨 사장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해 줬어요. 먼저 인력 확충, 생산 효율 개선, 시설 투자, 그리고 한국 조선소의 모범 사례와 기술 이전 등 이 모든 것을 하나는 시스템화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특히 미국이 놀라는 게 뭐냐면 이 한화오션의 이 스마트 제조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소들은요, 지금 용접 같은 거 기계가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배 딱 있잖아요. 그러면 배 아주 위험한 곳부터 밑에까지 로봇이 옮겨다니면서 로봇이 용접을 해요. 이런 시스템 미국에 없어요. 이런 거 없거든요. 그다음에 용접 이런 것도 다 제각각인데 뭐 용접 뭐 이런 거 다 제각각이에요. 이런데 하나는 이런 걸 시스템화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제조 능력 자체가 달라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계가 스마트가 일부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업이 뭐예요? 노동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면에 있어서 이미 한화의 필리조선소는요, 버지니아급 설계, 건조, 운영 경험자 그리고 잠수함 프로그램에서 모듈 블록 제작을 해본 전문가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영입해서 이미 미국 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 계획이 아니라 조직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솔직히 위에서 미국 쪽에서 오다 안 내려왔으면 이거 할 수 있을까? 전 그렇게 아니죠, 여러분. 또한 이 앤더슨 사장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 해군 잠수함 생산 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뭘 한다? 한국의 조선업 공급망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미국의 병목은요, 이 도크 숫자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야, 이 도크 뭐 몇 개 없으니까 뭐 못 만든 이게 아니라 부품, 모듈, 숙련, 인력, 공정 표준화, 즉 전부 이게 산업 기반의 문제예요. 미 조선업은.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급망이 들어오면 미국은 속도와 안정성을 얻을 수 있고요. 우리 협력 업체는 미 해군 글로벌 공급망 편입이라는 레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단순 수주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로 우리 조선업이 진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아시아에서 조선업은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사실 중국은 있는데 중국은 동맹국이 아니니까 동맹으로 볼 수 있으니까 중국을 제치고, 그러면 미국은 당연히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생각하는데 일본의 이제 조선업은 이제 가와사키 중공업이나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 이런 쪽을 보면 되는데, 관계자가 이런 말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제가 조선업 관계자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일본은요, 일본 조선업이 살아남은 건 이거래요. 일본은 특히 군함 함정에 있어서 딱 그냥 정해놨대요. 이게 도크를 정해놨대요. 이게 뭐냐면 우린 몇천 톤급, 몇천 톤급, 몇천 톤급 요 세 가지만 생산해. 딱 정해놨어요, 일본.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난 건 우리가 안 만들어. 이렇게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일본은.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굉장히 다양한 톤수의 다양한 크기의 함정을 주문자가 원하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있대요. 즉 조선업의 환경은 우리가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는 이 정도가 필요한데 일본 애들한테 하려고 하니까 조기에 우리가 사이즈를 맞춰야 되네. 여러분, 만약에 사이즈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미국 애들이 어떻게? 그럼 일본은 저거밖에 안 되니까 우리 그래, 조 사이즈만 우리도 만들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라고. 즉 미국은 일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다. 아, 쟤네는 이거밖에 안 되는 한계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보면 어때요? 한국은 모든 사이즈 다 오케이. 말씀만 하세요.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미국이라면 누구한테 오더 넣겠어요? 게임 끝났죠? 이 성적표가 참, 저도 학창시절에 성적표 하면 지금 치가 떨리는데 사실. 이 성적표 하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 성적표라고 했을 때 수치로 나타나잖아요. 제가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하나필리조선소는요, 지난 1년 동안 필리조선소의 체제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필리조선소에는요, 12,000평방제곱미터의 비생산구역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대형 블록 제작 공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 능력이 약 200% 확대가 됐어요. 2배 확대가 된 거예요. 1년 만에. 또 하나 이 필리조선소는요, 유휴 부지가 18,000평방제곱미터였어요. 그런데 이 공간을 블록과 자재 적지 공간으로 하나오션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물류 병목 현상을 해결했습니다. 이래서 생산 효율이 몇 퍼센트? 아까 200%였죠. 이번에는 생산 효율이 300% 향상됩니다. 그리고 인력은요, 직접 고용이 30%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이 견습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저 훈련 프로그램, 엔지니어 훈련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으로 지난 1년간 126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경쟁률이요, 12대 1이었어요. 근데 이 견습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이제 엔지니어 워커를 지금 생산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견습 프로그램은요, 이 필라델피아 시에 우리가 지원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이게 아니라 이 견습 프로그램 딱 이 사람이 들어가면은 자기가 돈을 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배워요. 이 소문이 딱 난 거예요.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에서 한국에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이 조선소를 인수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데 여기에 견습 프로그램이 있다. 근데 여기 돈도 주고 여기에서 딱 프로그램 맞추면 자동적으로 필리조선소 전원 고용입니다. 때로 몰린 거예요. 사람이. 12대 1이에요. 때로 몰려서 여기서 선별을 해서 126명을 뽑았고 이 126명은 여러분들을 제가 가서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견습생인데도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어요.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서 제가 뽕을 조금만 섞을게요.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이 견습생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40패스한 것 같은 그런 자부심 느껴요. 그리고 뭐예요? 이 견습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훈련 프로그램이 아카데미, 이게 필리조선소 아카데미군요. 이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바로 하나조선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 필리조선소에서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냐면 향후 이 견습 프로그램을 졸업한 사람이 10,000명 이상이 되게 지금 프로그램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와서 지금 제발 여기 들어가려고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12대 1. 우리나라 서울대학도 이거 안 될걸? 그 다음에 설비는요, 내년까지 핵심 설비가 23%가 교초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필리조선소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골리앗 크레인 있잖아요. 크레인. 요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한 유지 보수도 착수했고, 그 다음에 이 골리앗 크레인이 더 들어올 계획입니다. 이제 모든 도크마다 하나 들어가고 새로운 도크도 만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 필리는요, 이 조선소의 공간을 완전 생산 공간으로 완전히 바꿨고요. 그동안 죽어 있었으니까 이걸 완전히 바꿨고요. 병목을 없애고 마지막으로 뭐다? 사람도 키워낸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되니까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한화 필리조선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철저하게 한화만 강조해야지 뒤에 코리아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즉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나오는 모든 군사용 함정, 상업 선박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인식이 돼야 되느냐? 메이드 인 USA로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절대 이걸 메이드 인 코리아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질문 잘하셨는데
굉장히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에요. 즉 한국에 있는 기업이 와서 미국의 조선업을 살렸다. 그리고 이 살린 이 조선소에서 나오는 선박들은 뭐다? 메이드 인 USA다. 이걸 강조해야 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 US, 뭐 하나오션 USA가 되겠지.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점차로 미국 사람들이 저거 우리 기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기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저게 우리 기업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뭐가 되겠어요? 한마디로 정서적으로 융화가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융화되면 여러분들 제가 또 말씀드리면 게임이 끝납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국뽕에 좀 차오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국뽕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제가 이 결론, 제 개인적 소감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지막 절반을 찍어드릴게요. 제가 현지에서 여러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게 뭐냐면 이 필리 조선소의 부활은 이 필라델피아에서 펜실바니아에서 이 필리 조선소의 부활은 비단 필라델피아의 문제가 아니라 펜실베니아주 자체가 이 러스트벨트에서 탈출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 아시다시피 러스트벨트란 말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녹슨 벨트란 뜻인데 이게 즉 미국의 쇠락한 공업 도시의 축이에요. 이게 러스트벨트가. 이 러스트벨트에서 트럼프가 이겨서 단성이 된 거예요, 대통령에.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가 있었죠. 미시간의 디트로이트. 그 다음에 철강과 유리 산업으로 유명했던 이 오하이오의 클리브랜드와 톨레도, 그리고 역시 철강왕 카네기의 도시이자 조선업으로 유명했던 이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 이 펜실베니아주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오데오 물류 및 제철로 유명했던 뉴욕주의 버팔로 등. 이 여기가 뭐예요? 예전에는 미국 제조업의 중심지였다고 다. 근데 여기가 뭐야? 다 몰락하고 쇠락했잖아. 이게 러스트벨트거든요. 이 러스트벨트에 펜실베니아주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한화가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이후에 현지에서는요, 펜실베니아가 가장 먼저 러스트벨트에서 탈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국뽕 조금 보태서 현지 분위기가 뭐냐면은 한화 필리조선소가 없으면 필라델피아는 멸망한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또 중요하게 하나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조슈 샤피로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시장은 채럴 파커인데 이 둘 다 뭐예요?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트럼프하고 민주당, 미국 민주당 완전히 상극이잖아요. 그런데 국익과 국가 핵심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더라고요, 미국이. 너무 부럽더라고. 트럼프가 찍어줬죠? 그런데 가서 딱 얘기 들어보니까 펜실베니아 주정부하고 필라델피아 시가 어마어마한 지원을, 편의를 제공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 이게 하나 필리조선소 들어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잘 돌아가 봐. 그럼 뭐야? 이 두 양반은 앞으로 재선은 따놓은 당상이지. 제가 이거 진짜 뽕에 제가 마지막 활용정점을 찍어드릴게요.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으로 딱 뜨고 내릴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 필리조선소예요. 이 필리조선소의 자이언트 크레인 있죠? 하나, 그 주황색으로 해서 하나 딱 써 있는 거, 그게 가장 먼저 보여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내리면서 그게 가장 크게 보인대요. 공항 딱 할 때. 그래서 조만간 이거 사진 컨테스트 한대요.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 제일 잘 찍은 거 해가지고. 이거 봐. 이거 내가 뭐라 그랬어? 아까? 이게 뭐예요? 정서가 융합된다고 그랬지. 이렇게 되고. 게임 끝나는 거야. 이 하나 필리조선소는요, 여러분들 단순한 해외 투자 사례가 아닙니다. 이곳은요, 지금 미국 핵추진 잠수함 생산 병목을 풀기 위한 현실적 해법의 후보로 올라와 있어요. 사실 후보도 아니죠. 이미 결정된 거죠, 사실. 왜? 트럼프가 얘기했으니까. 동시에 우리 조선업이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최상의 군사산업 생태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 겁니다. 이거는요, 한국이 미국 배 대신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 해군의 시간표를 한국식 생산력으로
다시 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물건은 절대 제가 말씀드리죠. 메이드 인 코리아로 얘기하면 안 돼요. 메이드 인 USA. 우리는 뭐야 앉아서 돈만 벌면 된다.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노하우는요. 우리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엄청난 자양분이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에서는요. 배가 아니라 동맹의 엔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항상 그랬지만 오래간만에 우리 작전본부 샤르 엑스파일에서 이 뽕이 국뽕이 치사량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오늘과 같은 좀 차오르는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더 많이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